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신중론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안철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당이네요. 전 대표와 접점을 이제 보이는 모습입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의장 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자주 뵌 것 같는데. TV에서는 가끔 뵀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어떻게 그래 다치셨습니까? 제가 지역구 활동하러 가다가 예.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50일째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예. 이 아킬레스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발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치셔서 큰일 났습니다. 그 죄송스럽고 그래서 또 입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또 마음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맞습니다. 정치는 또 나름대로, 말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휠체어로 국회 출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아침에 그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제안을 했고 어제 저녁 때부터 열린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이 극렬하게 막 성토를 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민주당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신중론을 펴고 있었고 파해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거국 내각을 여전히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통령 퇴진으로 다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우선 이 추미애 의원의 이번 양자회담 제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국민을 상대로 이런 쇼를 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이 혼란을 한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추미애 의원이 쇼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야 3당이 똘똘 뭉쳐서도 이 난국을 해체하기 어려운데 야당끼리 공조를 그렇게 과시를 하고 또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 느닷없이 단독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뭔가는 다른 야당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정치적인 거래나 또는 계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진심으로 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한다면 우리 국민의당 또는 다른 당에도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 제안을 우리가 거부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자 하고 통보를 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자세를 취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제1야당, 제2야당과 상당한 의원수가 격차가 있는 제1야당인데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우선 또 추미애 대표가 촛불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려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제안을 해놓고 청와대를 아주 정말 멍청하게 만들어버린 이제 이런 사태인데 사실은 이런 촛불 민심은 추미애 대표가 안 가더라도 청와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민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고심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여야 3당 대표회담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까지 찾아와서 그랬는데 다소 대통령 제안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야 대표들이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고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다. 소통 좀 해라 하고 주장했던 야당들이 어떤 이유야를 막론하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부를 하는 것은 이 혼란한 전국 상황을 수습하거나 치유하려는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광화문에 횃불 들고 나오신 민심도 굉장히 사납지만 횃불을 안 들고 계신 다른 민심도 우리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매우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민주당 소속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에 이제 주요 정치인으로서 하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쪽이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와 지금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하야를 주장을 했고, 근데 막상 또 국민의당 안에서, 근데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은 단위 질서를 밟아야만 한다. 쉽게 말하면 헌법 내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야권이 다 똘똘 뭉쳐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야권 안에서 여러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야라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박주선 의원님께서, 제가 부의장이신데 의원님이라고 호칭해서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가장 이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명분과 이유보다도 이 혼란한 국가를 혼란을 수습해서 안정으로 가게 해야 되고, 이 안정으로 가는 치유책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국가를 망가뜨리는 암 바이러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암 바이러스다. 대통령 아직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일 국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국가 바이러스를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성의 없이 수사를 해가지고 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화풀이만 하는 전국으로서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고 나라를 새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지혜를 발휘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법치국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이 법치국가가 대통령이 아무리 밉더라도 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이 사태가 터진 후에 수석비서관 회의도 못하지, 국무회의도 하지 못하지, 에이펙도 참석하지 못하지, 지금 심지어는 내일 모레 있을 검찰 수사에 앞두고 지금 국정은 내팽개치고 지금 검찰 수사에만 골몰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서 수습하는 역할이 정치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질러놓은 불씨가 온 대한민국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데 이걸 불을 끄는 소방대책이나 소방수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역할은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수도 없고 소방대책도 없고 좀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불쌍한 국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제가 물타기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부패했지 않습니까? 뭐 비선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바로 아들들 그리고 형들이 일꾼을 챙기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러는데, 지금 최순실의 경우는 대통령의 가족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사실민직의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왜 전 정권의 측근의 어떤 권력 전횡 이런 데 비해서 이번에 더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구속까지 해서 단죄를 했습니다만, 그 전 대통령은 개인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국법 질서를 문란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케이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우선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이 직접 범법행위 당사자가 됐다는 측면에서 국민이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물론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그것을 방지하거나 감독을 못했다는 것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지만, 대통령이 직접 범법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초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특검 내용 합의한 것 알고 계시죠? 네네. 15개 항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 14개 항은 다 즉시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항은 앞에 수사사가 나온 관련 사항,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또 나오는 관련 사항 다 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무조건 항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당이 사실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래서 속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이 되게 되면 검찰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밖에 못 합니다. 예. 근데 검찰 수사도 넉장을 부릴 대로 부려가지고 이미 증거를 당사자들이 없을 만큼 다 없앤 상태에서. 가령 우병우 수석 압수수색하니까 나오는 전화기가 깡통 전화기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대개 검사 앞에서 범죄를 자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 앞에서 전부 옷 벗고 내 증상을 다 이야기한 것처럼 해주면 수사는 쉬운데 그래서 이 50% 진실이라도 밝혀지면은 성공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검찰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됐더라 하는 평가만 하더라도 특검 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통령 특검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앞으로 몰아닥칠 대한민국 위기를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원래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도 동의했던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가지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총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대통령 보고 당장 하야를 하라 하게 되면 하야 자체를 주장한 것도 헌법 위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통용될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 가지고 문제를 삼고 추궁을 하면서 예, 우리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대통령 책임을 중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법치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야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직접 하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다음에 직무를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국 내각을 마련해 놓지 않고 대통령이 하야를 해버리면 지금 황교안 내각이 예.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또 탄핵 절차를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이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가 다 맞춰지거나 맞춰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윤곽이 밝혀지게 되면 특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런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도 응징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도 이 거국 내각은 절대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거국 내각 하자가 했다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내치만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외치만 담당을 하도록 해야 된다. 넘겨달라. 등등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고리가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이 되어 있지. 71조입니다.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은 헌법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살아있는 대통령이 지금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대행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살아서 대통령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또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도 대행을 할 수 없는 전속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일인데 내치는 대통령께서 총리로 하여금 모든 포괄적인 명령을 내려서 내치를 담당하시오 하고 외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예뻐서 외치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헌법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절차로 가면서 이 정국을 수습하려면은 우리는 이 기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아울러서 진행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금방 하야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도 하고 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와 같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러 권력의 남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전제는 하루빨리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거국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이 돼야 된다. 저는 거국 내각도 좀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만 범국민적인 중립내각이라고 해야 맞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그 의원님께서 일단 여야의 영수회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먼저 추미애 대표가 뭐 야당 공조를 깨고
이 단독으로 그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 어제 취소를 하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어져 있었는데 이 시민들 저희들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화면을 함께 보시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혼자 만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혼자 둘이 만나가 뭐 할 낀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그 뭔가 실적을 올리려고 약간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저 말 바꾸기 식으로만 하니까 국민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추 대표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들은 그들만 일거에 관심 없어요. 갈 길 잃었다고 봐야지. 야당도 예. 예, 어쨌든 지금 그 야당은 대통령의 그 하야, 퇴진, 뭐 표현은 다 다릅니다만 뭐 탄핵을 지금 주장하는 분은 몇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탄핵 절차는 밟자 또 이런 말씀들은 또 하긴 하는데요. 하야 쪽으로 다 그 의견이 모아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야 영수회담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킨 방법 외에는 대통령 하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을 예, 뭐 그건 할 수 준수하는 있는데요. 예.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당도 과격한 주장을 해가지고 이 난국을 즐길 것이 아니고 또 이걸 부당한 장기화를 시켜가지고 국민만 더 괴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후를 털고 조건 없이 나라 수습이 목적이라 하고 내일이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하고 대통령도 할 말 다 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마음의 대통령이 아닌 분이 대통령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 권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도 예컨대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 내려놓고 그리고 뭐 계엄권 이런 거 내려놓고 심지어는 이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임명하는 그런 권한도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뭐 대통령을 봐주겠다 아마 이런 뜻의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국민이 헌법상 우리 야당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를 합니까? 지금 어찌됐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은 이 권력은 국민이 선거에서 만들어준 권력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또는 헌법의 개정에 의해 가지고 야당에게 권력을 국민이 주지 않는 이상은 통째로 이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탈취하려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선동에 의한 이게 헌법 질서를 중단해 가면서 대통령 하야를 계속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헌법 질서에 맞게 탄핵 절차로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전국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랍시고 해가지고 이걸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이 대선 주자들이 훌륭한 분이고 앞으로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자세가 되는 분이라고 평가한다면 정말로 지지율이 급등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벌어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국민은 야당도 그렇게 예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야 대통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습을 해야 돼. 의사가 돼야 된다. 소방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아주 똑같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과 같은 주장을 하면 밖에서 민심을 모르느냐, 100만 촛불 민심을 당신은 왜 외면하느냐, 당연히 이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너무 분노에 불길이 뜨겁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즉 얼음과 같은 냉정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얼음덩어리 불구덩이에 넣으면 얼음만 녹아버리고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좀 애원에 가까운 호소를 하는 것이 이 국민의 화를 좀 누그러뜨려 가면서 지혜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한테 화풀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개만 짧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 되시는데 설마 이 꿈이 최종 종착지는 아니겠죠? 저는
정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일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예. 또 아마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은 사실 그 호남의 천재로 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직접 청와대에 계셨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벌써 이제 모략을 받았고 제가 모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다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데 세 분이나 그런 이제 모략을 받고도 당당히 지금 국회 부의장으로 다시 올라선 분으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길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에 앞서서 예. 진실은 잠시 숨겨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어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합니다. 별로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4번 예. 구속된 내 무죄를 받았는데 정말로 세 분이 아니고 4분이군요. 예, 지난번에 억울함이 선거법까지요. 예. 억울함이 없는 신문고 나라를 만드는데 정치 인생을 한번 바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문고 인생이요? 신문고 나라, 억울함이 없는 예.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죠. 이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에 의해서도 억울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 손실 씨 딸이 학교 입학을 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성, 부합의 예. 평등의 개념은 다 무너졌고 아주 불의가 정의를 물리치는 정말 사악한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억울함을 예.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단답식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헌론자죠. 개헌의 개헌론자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개헌을 원하십니까? 의원 내각제입니까? 이원 집정부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사회주의제? 권한은 분산이 되는 예. 그런 의원 내각제가 되든 그다음에 삼권 분립의 제도를 다시 정립하는 방향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분립이 되는 예. 그런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내각제를 원하시는군요. 저는 상당히 거기에 방점을 둡니다. 북부능 예. 대통령도 관심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내각제가 돼서 박주선 총리가 탄생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력을 가진 이너스클이 왜 부패하는지 아십니까?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력이 부여되어도 권력은 언제나 자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려면 확고한 규칙에 의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런 제한이 작동하지 않으면 권력은 틀림없이 자의적으로 변합니다. 요즘 우리는 고삐가 풀려 있었던 권력이 얼마나 방자하게 작동했는지를 실감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